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스타이너의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현실,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이 다루는 게, 일반적인 과학의 틀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인간과 우주를 보는 아주 다른 관점? 뭐랄까, 영적인 시각을 제시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죽음에서 시작해서 삶을 거꾸로 이해하려는 접근, 이게 참 독특하죠. 네, 그렇죠. 평소에는 잘 생각 안 해봤던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근원,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아, 그런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는 거죠. 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연결고리들을 따라가 보면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흥미로운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도플갱어 또는 이중체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 도플갱어. 슈타이너에 따르면 우리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몸의 그 무의식적인 부분에 깃드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리만적인 존재라고 표현했죠. 아리만적이라면 그게 약간 물질주의적이고 좀 냉철한 지성?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지능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아는 그런 따뜻한 감정, 게뮤트라고 표현된 그 감정은 없고 오히려 자연력에 가까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우리 신경계에 흐르는 그 전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우리 자신의 생명력이 아니라 바로 이 도플갱어가 사용하는 힘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나는 뭐죠? 대체?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하지만 또 흥미로운 건 이 존재가 인간이 맞는 그 죽음의 순간은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우리 몸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해진 운명의 순간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네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개인을 넘어서 지구 자체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발 딛고 사는 이 땅, 이 지구가 단순한 뭐랄까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아, 살아있다. 현대 지질학 같은 데서는 그냥 죽은 졸로 보는데 그렇죠. 슈타이너는 우리가 지구의 뼈대만 보고 있다고 비유하거든요. 뼈대만 본다.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지구가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힘을 내뿜는데 이게 또 인간의 영혼에 직접 작용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그 도플갱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 도플갱어한테요. 네, 예를 들면 동양에서 태어난 사람의 도플갱어랑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의 도플갱어가 서로 다른 지구의 힘에 끌린다는 식으로 설명해요. 지역마다 다르군요. 특히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이 많은 지역이나 지구자기 북극 근처 같은 곳은 도플갱어를 통해서 특정 아리만적인 영향,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이고 좀 지적인 그런 영향력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봤어요. 와, 그럼 이게 역사적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전에 유럽이 한동안 아메리카 대륙이랑 교류를 일부러 막았던 게 이런 지리적인 영향을 피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네, 그런 해석도 있죠. 단순히 몰라서 교류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발달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파격적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간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서 정신 분석학에 대한 슈타이너의 관점도 한번 보죠. 아, 네. 프로이트나 융 같은 학자들이 무의식을 탐구한 건 인정하지만 슈타이너는 그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봤어요. 부족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정신분석에서 그냥 무의식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의 배후에 사실은 아까 말한 도플갱어나 혹은 다른 영적인 존재의 의식적인 활동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다른 존재의 의식적인 작용일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히스테리 같은 증상도 단순히 개인의 억압된 욕망, 성욕이나 권력욕 때문만으로 볼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떤 영적 존재의 영향이나 아니면 좀 왜곡됐더라도 나름의 지성을 가진 잠재의식적인 힘이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떤 지능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이런 개인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슈타이너는 죽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더 큰 차원의 영적 사건들에도 주목했습니다. 죽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하고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중요하다고. 반대로 죽은 사람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해로운 힘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줘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단순히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 자체가 해로울 수 있다. 이건 좀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는데요. 1841년부터 1879년까지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영들과 큰 싸움이 있었고 1879년 가을에 이들이 패배해서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주장을 해요. 영적 전쟁이요? 1879년에 네. 그리고 이 추방된 영들이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187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살게 된 거네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와, 오늘 살펴본 슈타이너의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하는 현실 너머에 뭔가 복잡하고 강력한 세계가 있다는 걸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도플갱어, 살아있는 지구, 죽은 이와의 관계,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역사, 지리까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특히 미래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미래 전망이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 인류가 앞으로 지구 자기장이라든지 아니면 황도 12궁 같은 우주적인 힘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라고 예측해요. 우주적인 힘을 기술로 쓴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이 강력한 힘을 과연 인류 전체의 어떤 영적인 발전이나 이익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이기적인 목적, 예를 들어 인간을 기계랑 결합시켜서 통제하려는 그런 데 악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떠셨나요? 이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영적인 관점, 우리를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